좀 알았지요? 네. 얼슈리스가 물었을 때 흑인 여자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우리는 어렸을 때 흑인 할런가에서 태어나서 자라면서 한 번도 음악회에 가거나 미술관에 가보거나 무슨 뭐 철학이나 시를 공부해 본 적도 없고 우리는 한마디로 인문학이 없어서 가난한 겁니다. 이렇게 대답하더라고요. 그래서 얼슈리스가 충격을 받고 그러면은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인문학 코스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만든 것이 클레멘트 코스입니다. 그런데 클레멘트 코스를 만들고 보니까 거기에서 인문학을 공부한 노숙인들이 혹은 가난한 사람들이 삶이 바뀌더라는 거예요. 자포자기에 있던 삶을 다시 희망을 갖게 되고 내가 왜 사는가에 대해 생각해 보면서 인생이 달라지더라.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이 클레멘트 코스를 흉내낸 프로그램들이 전국에 있는 복지관이라든지 지역아동센터라든지 이런 곳에서 하게 되는 거죠. 조금 이따가 사진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지만 작은 도서관은 인문 아카데미 외에도 다양한 연령대를 위한 프로그램들을 운영을 합니다. 아빠를 위한 인문학, 엄마들을 위한 동화책 읽기, 또 영어 동화책 읽기로부터 또 초등 유년을 위한 창의 인성 교실까지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운영을 합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독서 클럽입니다. 혹시 들어오시면서 독서 클럽에서 주관했던 작가와의 만남 현수막 보셨나요? 여기 계단 화장실 옆에 붙어 있는 거. 구요서 작가를 비롯해서 2017년도에 문학상을 수상했던 대표적인 작가들을 모셔서 독서 클럽 만남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런 식으로 좀 힘을 주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셋째로 평생교육과 마을사업 영역이 있습니다. 지금 작은 도서관 버드나무에 부는 바람에서는 센터 평생학습마을이라는 기관을 또 하나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경기도 평생교육진흥원의 지원을 받는 평생학습센터입니다. 경기도 30개 시군구에 다 설치된 것으로 알려지는 군포시 평생학습마을이 더 특별한 건 뭐냐면 보통은 여성회관이나 주민센터 이런 데다가 받거든요. 우리 군포시는 유일하게 작은 도서관 4개에서 평생학습마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 예의주시하고 있는 케이스예요. 그래서 지금 이 평생학습마을 사업이 일몰 사업이 돼가지고 거의 다 없애가고 있는 중인데 2018년도에 재지정받은 몇 개 안 되는 평생학습 마을에 군포시가 들어가요. 우린 더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거죠. 그 정도로 경기도에서 좀 심혈을 기울여서 지원을 해주고 있는 그런 평생학습 마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작은 도서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도 있지만 센터 평생학습 마을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이 덤으로 더 들어가요. 그래서 바쁜 일주일 내내 프로그램이 돌아가고 한 학기 내내 1년 내내 이렇게 프로그램과 행사가 있습니다. 마을 축제도 사실은 평생학습 마을 프로그램으로 하는 겁니다. 평생학습 마을이라는 거는 이름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마을 사업으로 하는 거죠. 그냥 뭐 돈 풀어서 시민들이 배우고 싶은 거 배워 이런 게 아니라 그걸 통해서 마을 공동체를 만들어가 봐라 이런 취지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도 이 사업을 통해서 마을 사업을 좀 시작해보고자 하는 그런 욕심을 갖고 있습니다. 요즘 인위적으로 들어가는 마을 사업들이 있습니다. 재미난 마을, 성미산 마을 들어보셨죠? 또 젠트리피케이션을 유발하는 예술가들이 들어가서 동네를 변화시켰는데 그게 사람들이 막 찾아오니까 땅값이 올라가. 그래서 그 예술가들이 쫓겨나는 그런 데가 많아지죠. 요즘 영등포 물레동에도 그런 예술가들이 옛날 그 철강 무슨 공장들이 많은 그 공장지대에 들어가서 카페로 바꾸고 작업실로 바꾸고 해가지고 물레동 지역이 바뀌고 있어요. 그래서 물레동 지역도 좀 있으면 아마 그런 젠트리피케이션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지역으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
예술가들을 불러들여서 갑자기 한 번에 확 바꾸는 그런 케이스가 아니라 이 지역 주민들과 함께 조금씩 조금씩 바꿔가는 정말 마을운동을 하고 싶은데 그럴 수 있는 여건은 아직 되어 있지 않아요. 한 번에 바꾸는 건 멋있어 보이지만 효과는 별로 없습니다. 서울의 유명한 마을도 왜 벽화다 지워버리고 주민들이 시끄럽다고 내쫓은 거 아시죠? 수원에 있는 행담동인가 무슨 동이 있는데 거기도 사람들이 막 찾아가서 막 집 기웃거리고 막 그러니까 주민들이 화가 나가지고 벽화 다 지워버리고 간판 떼버리고 막 그런다고. 그래서 예술가들이 정말 애써서 만들어놓은 그 성과가 한꺼번에 없어질 수도 있는 그런 위기에 봉착하고 있습니다. 그게 주민들이 원해서 만든 게 아니라 남이 억지로 해준 거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주민들이 우리 마을 한번 바꿔보자. 주민들이 마을을 바꿔야 그래야 속리산이나 재미난 마을처럼 그렇게 주민들이 행복한 마을운동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런 마을운동을 해보고 싶은데 그럴 수 있는 여건을 어떻게 하면 만들까 지금 계속 세상말로 간을 보고 있는 중입니다. 제가 어디 가서 은혜 받고 오면 우리 성도들이 되게 싫어합니다. 은혜 받고 오면은 할 일이 드러나가지고 되게 싫어하죠. 그저께 했었던 마을 축제입니다. 마을 축제를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초청장을 만들었고요. 티켓입니다. 군포시장으로부터 김정욱 국회의원, 또 이하경 국회의원, 이석진 시의회 의장, 오른쪽에 빼꼼 쳐다보고 있는 파마한 남자가 정의시 도의원입니다. 맨 왼쪽에 있는 앞줄 맨 왼쪽은 한나라당 정책 무슨 위원장이고요. 그 뒤에 있는 시의원들 동장 이렇게 쭉 앉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포시와 우리 지역사회에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분들은 한 번씩은 거의 다 왔다 갔습니다. 재단 본부장들도 왔다 갔고 동장님들 여러분들이 왔다 가셨습니다. 공연은 아주 짧고 간단하게 했습니다. 이 공연은요, 우리 군포시에 그림책 박물관이라는 걸 만들게 됐습니다. 우리 군포시청 뒤에 보면은 옛날에 만들어 놓은 배수지가 있습니다. 몇 평이라고 해도 800평인가 되는 지하에 엄청 큰 공간이 있습니다. 거기 물을 담아놨다가 가뭄 때 물을 흘려 내려보내주는 그런 물창고인데 쓸 일이 없잖아요. 수도가 잘 나오는데 그래서 썩히고 있었는데 경기도에서 도시 재생을 위한 그 오디션을 창조 오디션을 했어요. 시군구에서 다 아이디어를 짜내가지고 출품을 했는데 우리 군포시의 평생학습원 본부장이 이런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이 놀고 있는 배수지에다가 그림책 박물관을 만들고 위에를 공원으로 꾸며가지고 그림책 박물관 공원으로 만들면은 전국에서 그림책을 보러 오겠다 이런 아이디어를 내서 대상을 먹어가지고 100억 원을 탔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100억 원을 출연하고 그래서 200억 원짜리 그림책 박물관을 만들 겁니다. 그런데 그 아이디어를 같이 내고 그 창조 오디션에 가서 같이 막 환호성을 지르고 막 박수를 쳐주던 시민들이 있습니다. 이 시민들은 뭐냐면 그림책 다락이라고 하는 시민 모임의 회원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그림책이 좋아서 모인 시민들이에요. 그림책을 같이 읽고 그림책으로 연극 만들고 그림책으로 뭐 전시회하고 뭐 그림책으로 뭐 인형 만들고 뭐 그런 여러 그림책에 연관된 여러 활동들을 하는 시민 모임의 활동을 너무 대단해요. 전국적으로 잘합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바로 지난주에 했던 공연인데 제가 불렀어요. 공연 해달라고. 그래서 저희 축제에 와서 공연을 해주셨습니다. 밑에서 가야금 명인이 가야금을 뜯으면서
그 가야금 치는 게 배경 음악이 되었다가 효과음이 되었다가 쫙 흘러가요. 가야금이 혼자서 계속해요. 그럼 이제 수동으로 그림책을 계속 뽑으면서 돌리면서 공연을 하는 거예요. 인형극을. 수준 높은 공연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더 프렌즈라고 하는 통기타 동아리인데요. 이 빵떡모자 쓴 아저씨가 청소년 수련관 관장입니다. 군포문화재단 본부장인데 자기가 동아리 활동을 하고 있어요. 통기타 동아리를. 하모니카 불면서 노래를 했는데 이 팀이 노래를 얼마나 잘하는지 우리 공연장이 자기네들 콘서트장이 되어버렸어요. 환호성이 나오면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축제 분위기를 띄우는데 정말 큰 공헌을 했던 팀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지역아동센터 아이들 공연을 했는데 오카리나 동아리, 그 다음에 통기타 동아리, 그 다음에는 아이들이 나와서 아기상어라는 율동 노래가 있는데 그걸 불러서 귀여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전체 주제는 뭐냐면 동아리가 핵심이다. 마을을 구성하고 마을을 만들고 마을 활동을 이끌어가는 모든 그 활동의 중심의 핵심 축은 동아리라는 거예요. 그 동아리에 대한 얘기를 공연을 통해서 풀어낸 겁니다. 네, 여러분, 교회만큼 동아리 활동에 유리한 데가 있나요? 교회에서 동아리를 만들면 몇 개나 만들 수 있을까요? 제 구역수만큼 훌륭한 생각. 제 패친 중에 정현수 목사님은 감리교에서 꽤 유명한 목사님 계신데 정현수 목사님을 보니까 그동안 한국교회에서 금기시 되던 아이템으로 부흥을 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동아리입니다. 교회 골프 동아리, 보울링 동아리, 무슨 뭐 당은 없어요. 뭐 여러 가지 동아리를 만들었어요. 끝에 자가 다 리자로 끝납니다. 굴리리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동아리를 운영을 하는데 그 봉사 동아리가 따로 있어. 봉사 동아리 이름을 섬기리 이렇게 지어가지고 여러분 그 기관 헌신 예배나 부서별 헌신 예배는 보셨겠지만 동아리 헌신 예배는 못 보셨을 거예요. 동아리 헌신 예배를 드리더라고요. 헌금이 꽤 나올 거예요. 그죠? 동아리 헌신 예배. 골프 동아리도 헌신 예배를 드릴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고민을 많이 해봤어요. 이 교회는 왜 골프 동아리를 만들었을까? 밖에 나가서 술 먹고 여자들하고 노느니 교회 안에서 골프 치면 그래도 건전하게 치지 않겠나? 응? 교회 집사님들, 권사님들이 밖에 나가서 뻘짓하지 않게 교회 안에서 놀게 해주자. 이런 의미가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그 교회는 원래 교회가 재미가 없어서 안 오잖아요. 남자들의 그 문제는 뭐냐면 교회는 재미가 없잖아요. 재미있는 교회를 만들어주는 거죠. 교회는 동아리 활동에 있어서 그 어느 곳보다도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고 있잖아요. 앞으로는 교회들이 마을 사업에 눈을 돌리고 동아리 사업에 눈을 돌린다면 수월찮게 정말 전도할 수 있겠다.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손님 맞이할 때 솜사탕 나눠줬고요. 작품 전시 판매가 있었습니다. 요즘 뜨개질 할 때 그 수세미 많이 하거든요. 저희도 수세미 한 100개 만들어가지고 열심히 팔았습니다. 그래서 음식 팔고 수세미 팔아가지고 얼마 벌었을까요? 네? 얼마나 벌었을까요? 한번 맞춰보세요. 작품 멋있죠? 요건 가방 만든 거고요. 손가방. 요거는 텀블러 덮개, 수세미, 그리고 컵받침, 여러 가지 다양한 작품 만들어서 요건 크리스마스 장식입니다. 음식 과자, 시장님하고 시의원, 도의원 다 모여서 같이 밥 먹고 있는 중 메뉴 만들었고요.
이렇게 캘리그라피 작품을 전시했습니다. 캘리그라피 작품이 왜 이렇게 적을까요? 2개 팀이 운영을 했는데 쉽지 않아서가 아니라 안 내놔요. 작품을 내놔야 전시를 할 거 아니에요. 자기가 갖고 싶어서 안 내놔요. 이 동아리와 마을 운동에 있어서 제일 큰 적은 뭐냐면 이기심인 것 같아요. 우리가 무료로 가르쳐 줬잖아요. 강사 불러서 장소 내주고, 자기네들은 몸만 와가지고 그 좋은 강좌를 무료로 배웠잖아요. 그럼 작품 하나 내놔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이기적인 것들 같은 이런 죽여버리고 싶어 진짜. 근데 안 내놔 그래. 너무해요. 그러고서는 무슨 재료비를 받는다든지 혹은 회비를 10,000원이라도 받으려 치면 다른 데는 안 받는데 여기는 왜 받아요? 10,000원 때문에 싸워요. 정말 신경 들어 죽을 것 같아요. 내가 거기 있으면 싸울까봐 저는 피해요. 그럼 이 선생님들이 웃는 얼굴로 이게 꼭 필요합니다. 웃으면서 막 대응을 하는데 속은 불타는 거지 자기도. 가고 나면 목사님 이러면서 막 이기심이 문제예요. 샌드위치도 만들어서 5,000원에 팔았습니다. 저희가 개발한 메뉴인데 정말 맛있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마을 축제를 벌였고요. 마을 축제를 벌이면서 많이 오면 한 200명, 맥시멈으로 한 300명, 200~300명 정도 동네 주민들이 와서 참여하고 가는데, 사실 바자회라고 하지만 돈은 많이 안 벌립니다. 보통 복지관에서 바자회 한 번 하면요, 한 1,000만 원, 2,000만 원 이렇게 벌거든요. 이렇게 조그만 기관에서 그 수세미 100개 팔아가지고 무슨 돈이 되겠어요? 그죠? 복지관에서 바자회 하면 나이키, 아디다스 이런 거 막 거저 가져와가지고 막 팔거든요. 그럼 10,000원씩만 팔아도 100개 팔면 100만 원인데, 그죠? 규모가 다르죠. 그러니까 이 바자회는 사실은 물건 팔아서 돈 버는 게 아니고 제 얼굴 팔아서 돈 버는 거예요. 제가 1, 2 발품 팔아서 시장으로부터, 시장한테도 제가 티켓 팔거든요. 아마 그런 이의는 저밖에 없을 거예요. 누가 감히 시장한테 표 하나 달라고 그러겠어요. 막 가서 한 뭉텅이 주고 왔습니다. 그렇게 해서 작년에 한 500만 원 벌었거든요. 올해는 제가 발품을 안 팔았더니 300이 좀 못되게 벌렸습니다. 최 목사 부자 되겠다 하시겠지만, 저희가 지금 월세로 빚지고 있는 게 1,000만 원이 넘어요. 여기 2층이 120만 원, 3층이 100만 원, 다달이 220 나가야 되는데 그게 수월치가 않더라고요. 1,000만 원 넘게 빚지고 있어서 이번에 바자에서 돈 번 거 다 월세로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수백만 원, 수천만 원씩 빚져가면서 그걸 하니 너도 참 딱하다, 그렇게 생각하실 거 아니에요. 돈 1,000만 원보다 훨씬 값진 것들을 많이 받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간단하게 저희 전체 사업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갈릴리 지역아동 센터는 군포시에서 제일 유명한 지역아동 센터입니다. 정원이 29명인데요. 대기자가 매년 30명이 넘습니다. 근데 한 명 빠져 한 명 들어오는 건데 30명이 들어오면 30명이 다 나가야 되잖아요. 근데 한 번 들어오면 안 나가요. 초등학교 졸업하면 나가줘야 되는데 안 나가요. 그래서 중학생들을 우리가 지금 돌보고 있습니다.
어떤 할아버지가 손녀를 데리고 와서 여기 센터가 좋다고 그래서 왔다고. 저희는 정원이 없어서 요 밑에 가면 또 하나 있으니까 그쪽으로 가십시오 그랬더니 버럭 화를 내시면서 여기가 좋다고 그래서 왔는데 딴 데를 보내죠. 화를 내실 정도로 입소문이 많이 났습니다. 저희 아이들이 대한민국 1%의 교육을 받습니다. 여러분 아세요? 대한민국 1% 아이들이 학교를 안 간답니다. 왠지 아세요? 학교를 안 가는 이유. 왜 홈스쿨을 하죠? 좋은 학교 많은데 TV 맨날 나오는 1%만 가는 학교들 많잖아요. 왜 그런 학교 안 가고 홈스쿨링을 할까요? 1%가 아니기 때문에. 이유는요, 앞으로는 학교 졸업장이 필요 없는 사회가 온답니다. 그러니까 지금 길을 쓰고 서울대 가고 인서울 하려고 애를 써봤자 소용없다는 얘기죠. 중요한 건 실력이다. 요즘 사회학과 나온다고 해서 사회학과 관련 일 하지 않잖아요. 음대 나온다고 해서 음악하지 않잖아요. 자기가 하고 싶은 걸 하는 세상이죠. 그래서 얘네들은 학교 안 가고요. 철학 교수 불러다가 철학 공부하고, 사진 교수 불러다가 사진 공부하고, 화가 불러다가 그림 교육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홈스쿨링이 아니라 정말 엄청난 교육을 하는 거죠. 그럼 1%가 불러서 교육시키는 사진 작가는 누굴까요? 그 사람이 바로 조세현입니다. TV 맨날 나오는 사진 작가. 우리 아이들이 조세현의 그림 프레임에 가서 사진을 배웁니다. 1% 아이들을 가르쳐주는 타임당 수백만 원을 줘도 배울 수 없는 조세현이 직접 나와서 가르쳐줍니다. 조세현 정말 따뜻하고 사람 좋습니다. 정말 조세현의 가치를 그림 프레임에 가서 알았어요. 조세현한테 사진 배우고요. 조슈아 통섭 미술 교육을 받습니다. 조슈아 통섭 미술 교육 들어본 적이 없으시죠? 여기 와서 너무 좋은 걸 많이 배워가세요. 통섭 미술이 뭔지 아시겠습니까? 통섭. 막연하게나마 감은 오시죠? 통섭. 그림을 그리는데 그림만 배우는 건 아닌 거예요. 집을 만드는데 집만 만드는 건 아니에요. 비행기를 이딴만하게 만들고 배를 이딴만하게 만드는데 그래서 그걸 막 머리에다 이고 막 동네를 한 바퀴 막 돌고 오고 그러거든요. 만드는 과정에서부터 거기에 지리, 영어, 수학 모든 과목이 통섭적으로 들어가요. 그리고 그 안에서 만들 때 서로 협력하고 양보하고 그리고 마을을 만들어가는 과정을 같이 배워요. 그래서 그거를 통섭미술이다. 우리나라에 이 통섭미술 가르치고 있는 단체가 이거 하나밖에 없을 겁니다. 그 다음에 그동안에 세계 악기라든지 음악 치료, 또 다양한 캠프에 참여하고 어린이 인문학 교실을 운영하는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되게 바빠요. 본당도 일주일 내내 열려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이 바이올린도 해야 되고 피아노도 해야 되고 드럼도 해야 되고 어떤 때는 어떤 학기에는 사물놀이 배울 때도 있고 계속 바쁘기 때문에 본당도 일주일 내내 1, 2, 3층이 굉장히 바쁩니다. 여기서는 독서 프로그램 들려야 되고 창의 인성 교실 해야 되고 계속 바쁘거든요. 지역아동센터 그리고 작은 도서관 두 개 다 군포시에서 1등급입니다. 이번에도 평가했는데 저희 지역아동센터가 1등급 나왔다고 그래서 인센티브 받게 됐습니다. 인센티브가 370인가 나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모처럼 우리 선생님들한테 보너스라는 걸 한번 줘볼 수 있을 것 같은 조세현의 그림 프레임. 사진 찍는 모습이 예술이죠. 우리 아이입니다. 조슈아의 조사트리 통성예술교육. 휴먼 네트워크라고 하는 단체가 있습니다. 이거는 문체부에서 만든
재단인데요. 여기에서 전국에 있는 기관들에 돈을 뿌려줍니다. 어떻게 뿌리냐면 너희가 멘토링 사업을 구상해라. 좋은 멘토링 사업이라고 생각하면 돈을 주겠다. 이런 거죠. 프로포즈를 쓰는데 전국에 있는 40개 단체가 저 기금을 받았어요. 근데 저희가 그 40개 중에 들어갔습니다. 다른 건 다 종합복지관이었어요. 유일하게 이런 조그만 지역아동센터 이름으로 거기 40등 안에 들어간 건 우리가 유일했습니다. 전화가 왔어요. 아이디어가 너무 좋았습니다. 유일하게 그걸 받아서 1년에 1,000만 원 받는 거를 3년 받았습니다. 돈 쓰느라고 너무 힘들었어요. 돈 쓰는 게 힘들더라고요. 왜냐면 기본적으로 프로그램이 저렇게 많이 돌아가는데 그 외에 저거 멘토링 사업으로 또 1,000만 원을 써야 되니까 그 1,000만 원 얼마나 큰 돈이에요. 전국으로 안 다녀본 데가 없을 정도로 많이 다니고, 그리고 윤호석 교수, 박재동 교수, 또 서울의 북서울숲이라고 이병헌이 드라마에 나왔던 이렇게 비스듬히 올라간 전망대 있어요. 그거 나왔던 그 북서울숲을 직접 디자인하고 만든 박유진 건축가. 한국에서 내노라는 멘토들을 다 모셔다가 아이들하고 만남을 갖게 했습니다. 이분은 누구냐면 이다라고 그 독도 돕기하는 시민 모임 있죠. 김장훈하고 같이 활동하는 이름이 뭐더라? 아무튼 그 팀하고 같이 활동하는 작가입니다. 이다 작가가 와서 우리 그 역사에 대한 이야기하고, 이분은 최준영 작가라고 거리의 인문학자라고 불리는 분인데, 이분은 그 서울에 혹시 노숙자를 위한 인문학 교실 들어보셨어요? 거기에 참여했던 분입니다. 그래서 정말 아이들이 영양식을 정말 잘 받아 먹은 것 같아요. 아이들이 많이 변했습니다. 그런데 요거 3년 봤던 시기에 뭐가 겹치기로 왔냐면 삼성 희망 네트워크에서 30개의 지역아동센터를 골라가지고 3년 동안 집중적으로 그 지원하는 시기가 있었습니다. 원래는 다른 데처럼 화장실 리모델링할 센터 손드세요. 무슨 뭐 재능 교실 받을 사람 손드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돈을 뿌리는 건데, 이 기간에는 30개 지역아동센터에 집중적으로 지원을 했습니다. 1년 동안 받은 금액이 한 1억 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돈으로 안 주죠. 프로그램으로 주는 거죠. 사례관리, 야간보호, 또 재능교실 뭐 이런 식으로 주는데, 그 중에 제가 제일 좋아했던 거는 희망 철학입니다. 현직 철학 교수들을 30개 지역아동센터에 3년간 보내줬어요. 프랑스에서 박사 따온 분, 서울대학교 교수 뭐 이런 분들이, 우리 교수님은 심상우 교수라고 대학 출강 나가신 분, 이분이 한 3년 동안 우리 아이들하고 철학 교실을 했어요. 재밌게 합니다. 교수님들은 재미가 없지만 교수님들은 재미가 없어요. 그런데 아이들이 좋아합니다. 왜 좋아했냐면 따뜻하니까. 그분의 따뜻함에 매료되어서 너무 좋아했어요. 그리고 한마디를 말하기 힘들어하던 아이들이 3년 지나고 나니까 얼마나 자기 의견으로 그냥 술술술술 얘기하면 깜짝 놀랐습니다. 그렇게 아이들이 변화되는 모습을 지켜봤죠. 그런데 애들이 그렇게 잘 성장하다가도 방학 동안 집에 갔다 오면 다시 원상복구돼서 와요. 이상해져서 와요. 왜 그런지 아세요? 집에 가면 엄마가 매일 남자가 바뀌어 와요. 집에 가면 아빠가 매일 게임만 하고 있어요. 술 먹고 와서 때려요. 아이들의 삶이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엄마 아빠를 변화시키지 않는 한은 아이들에게 삶의 기회는 없는 거구나. 그래서 어른들을 위한 클레멘트 코스가 반드시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만들어진 게 도서관이죠. 그 외에도 경제 멘토링, 로스쿨, 현직 변호사나 혹은
연수원, 사법연수원에 있는 친구들, 그런 분들이 와서 해줍니다. 놀이수하고 오카리나 교실, 또 부모 교육도 하고 가족 소통 프로그램도 다녀오고 성장통이라고 하는 청소년들을 위한 상담 프로그램도 하고요. 또 노인복지관에 가서 할머니들하고 같이 빵을 만들어서 노인정에 선물을 해드리는 그런 프로그램도 한 학기 운영을 했습니다. 각종 캠프 및 축제를 갔다 온 너무 많이 갔다 와서 어떻게 소개할 수가 없어요. 설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각종 공연, 전시, 캠프 안 다녀본 곳이 없을 정도로 많이 다닙니다. 근데 이상하게 이 가난한 동네 아이들한테 비만이 많아요. 부잣집 아이들은 건강관리를 해준대. 얘네들은 엄마 아빠가 집에 없으면 맨날 라면 먹고 햄 먹고 막 이렇게 자라니까 비만이 많습니다. 그래서 다이어트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작은 도서관 버드나무에 부는 바람에서는 대표적으로 윌로우 인문 아카데미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요게 제가 만들었던 시간표들인데요. 커리큘럼입니다. 제목들을 좀 재밌게 짓고 싶어서 2013년도에는 인문학 따라잡기, 2015년 달콤 쌉싸름한 인생 이야기, 뭐 이런 식으로 주제를 잡아서 거기에 관련된 교수님들을 혹은 강사들을 불러서 운영을 했습니다. 근데 저렇게 좋은 강사들을 많이 부르려면 더군다나 제가 강사비를 제대로 못 주거든요. 여기 평생학습 마을에서 주는 강사비는 주민 강사일 경우에 타임당 3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뭐 캘리그라피 뭐 이런 강사들은 타임당 3만 원이에요. 그럼 교수님들 모시면서 타임당 3만 원, 2시간 강의하셨으니까 6만 원 드리겠습니다.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뭐 나라에서 정한 강사 기준이 있습니다. 대학 시간 강사일 경우에 타임당 15만 원, 조교수일 경우에 시간당 28만 원, 뭐 이런 기준이 쭉 있습니다. 보통 강사는 10만 원. 그래서 모실 때 아예 교수님 재능 기부로 오시든지 아니면은 저희가 간단하게 교통비만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후려쳐서 막 모시고 오거든요. 근데 그것도 한두 번이지 계속 그럴 수는 없잖아요. 죄송하니까. 그래서 한